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수요 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가 확정된 오상헬스케어의 수요 측 결과와 추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만원, 이 공모가에 청약을 해야 할까?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상헬스케어는 이전 기업 분석 영상으로 내용을 공유해드렸지만 공모가 변경으로 수정이 된 부분, 그리고 잘못 안내해드렸던 부분을 추가 보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가 걸려 목소리가 이전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공모가가 2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가총액이 2,82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제법 큰 회사입니다. 오상헬스케어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7.45%로 높은 편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1,056억 원입니다. 오상헬스케어의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81.26%, 일반 청약자가 4.69%, 공모기관이 14.06%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5분의 4가 넘는 81.26%로 매우 큰 편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도 858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오상헬스케어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를 살펴보면 단순히 기타 기존 주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기타 기존 주주를 확인하기 위해 소액 주주 숫자를 살펴보면 소액 주주의 숫자가 무려 3,760명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액 주주분들의 주식수를 감안할 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타 기존 주주는 대부분 소액 주주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왜 이렇게 소액 주주분들이 많은 것일까요? 최근 종목들은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소액 주주가 많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상헬스케어는 주요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오상헬스케어에 소액 주주분들이 많은 이유는 과거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 바이오 센서와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던 인포피아가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 2016년 2월 1일 대표이사 외 5명이 자사주를 임의 처분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회사 자금 180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월 2일 인포피아는 바로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심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18일 코스닥 상장사인 오상자이엘이 주당 5,270원으로 인포피아에 제3자 유상증자를 배정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00억 원 수준입니다. 인포피아의 사업은 오상자이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인포피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IT 용역, 포장재 사업을 영위하던 오상자이엘은 헬스케어 사업 진출 및 인포피아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 한 달 후 인포피아는 회계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의견 거절은 바로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된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는 기존 경영진을 모두 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으로 오상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들이 선임되었습니다. 결국 인포피아는 이미 불성실 공시로 관리 종목인 상황이었고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감사 의견 거절이 거치면서 상장 폐지에 이르게 되었고 인포피아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2016년 5월 6일 상장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상장 폐지가 되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기에 휴지가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불과 3달 전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참여했던 오상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상은 보유했던 지분을 정리매매 기간 매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직접 매입하여 물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상자이엘의 모회사인 오상이 전체 주식수의 19.01%인 203만 3천 주를 직접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포피아는 이미 오상이 지배하는 회사이기에 정리매매 기간 자사주 매입도 진행하였습니다. 5월 4일 마지막 거래 가격을 보면 3,726원으로 다른 정리매매에 비해
상당히 가격이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포피아의 정리매매가 모두 끝났음에도 소액주주 숫자가 7,474명으로 매우 많습니다. 해당 주주분들도 정리매매 기간 급락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들고 가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7년 3월 31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명을 인포피아에서 오상 헬스케어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오상 헬스케어는 오상그룹의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오상과 자회사인 오상자이엘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오상이 적극적으로 인수한 오상 헬스케어이지만 상장 폐지 이후 매출은 크게 늘지 못했고 수익은 오히려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매우 큰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오상 헬스케어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코로나 진단기기 및 진단키트 매출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매출을 살펴보면 이전 매출 573억 원에서 2,580억 원으로 무려 4.5배나 급증하였습니다. 영업이익만 1,607억 원, 당기순이익도 무려 1,250억 원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매출이 크게 줄었고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매출이 다시 늘어나며 영업이익 493억 원, 당기순이익 40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당기순이익만 무려 1,671억 원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배당된 금액은 주당 6,000원이나 됩니다. 만약 상장 폐지 이후 주식에 희석 요인이 없다면 오상그룹이 인포피아를 인수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배당을 하고도 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무려 1,225억 원이나 됩니다. 이어서 KO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상 헬스케어의 현재 소액주주 숫자가 3,760명으로 매우 많고 기타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소액주주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앞에서는 상장 폐지 이후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안 되었다고 소개해드렸지만 비상장 플랫폼이 아닌 KOTC에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KOTC는 일반 회사가 운영하는 비상장 플랫폼과 달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 거래시장입니다. 현재 141개 기업에 145개 종목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KOTC는 상장이 아니라 지정되는 개념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8년 6월 19일 오상헬스케어가 KOTC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KOTC의 거래는 증권사 HTS 등을 통해 매우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일반 상장 종목과 동일하게 종목과 매수 단가, 수량을 입력하면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거래량이 4,450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KOTC가 일반 비상장 플랫폼과 다른 점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소액주주 요건으로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오상헬스케어가 벤처기업이기에 양도소득세에 걱정 없이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상헬스케어의 KOTC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6월 21일부터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다음 해인 2019년 1월 16일 3,410원의 저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가가 급등하며 2021년 8월 11만 4천원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점 대비 무려 34.43배나 상승한 것입니다. 오상헬스케어의 KOTC 거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의 거래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초기 거래량이 급증하였고 2020년 말에도 거래량이 급증한 바가 있습니다. 오상헬스케어의 소액주주 소유 주식수는 약 406만 주입니다. 오상헬스케어가 KOTC에서 거래된 4년 9개월 동안 약 1,155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회전율로 따지면 284%라고 할 수 있습니다. KOTC가 거래가 그리 활발한 플랫폼이 아니기에 상장 직후 몇 분 동안 거래될 내역이 약 4년 9개월 동안 거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전율이 약 300%에 달하기에 중복 거래를 감안해도 KOTC 거래 지정 직후 물량은 상당 부분 손바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OTC에서 거래된 내역 중
공모가로 결정된 2만원보다 높게 거래된 거래량이 625만 4,359주입니다. 반면 공모가 2만원 이하로 거래된 거래량이 529만 1,192주임을 감안할 때 현재 소액주주분들의 평단가도 공모가보다는 높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거래 내역이 아니라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2020년 5월 15일 이후로만 살펴보면 2만원 미만 거래 비율은 35.74%밖에 되지 않습니다. KOTC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2018년 6월 21일부터 KOTC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저점 3,410원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고점 11만 4천원을 기록하는 등 주가 변동이 매우 컸습니다. 약 4년 9개월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누적 거래 회전율이 285%입니다. 공모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5.83%입니다. 이 중 주가가 급등한 2020년 5월 15일 이후 거래량만 살펴보면 35.74%가 됩니다. 즉, 다수의 기존 주주가 공모가보다 단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회사 소개입니다. 오상헬스케어는 혈당 측정기와 같은 생화학 진단, 면역 진단, 분자 진단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까지의 매출을 살펴보면 면역 진단이 대부분인 8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매출이 가장 높았던 2020년 2,5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만 3,413억 원으로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오상헬스케어의 면역진단 제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신속진단 제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상헬스케어의 2023년 전체 매출의 82.21%가 단 한 개 기업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제품입니다. 올해인 2024년 1월 가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더 이상 코로나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A사는 바로 미국 보건복지부입니다. 다시 잠잠해지는 듯 보였던 코로나는 2022년 급격한 재유행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2022년 12월 미국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1억 개를 오상 헬스케어로부터 주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는 종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보건복지부로부터의 매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헬스케어가 지난 4년간 매우 높은 이익을 기록하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코로나19 관련 매출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종식된 마당이기에 앞으로의 매출은 크게 급감할 예정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이번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각각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자금, 해외 시장 진출, 생산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상헬스케어는 공모자금이 그리 필요가 없습니다. 공모자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금액 125억보다 훨씬 많은 1,2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공모가 산정을 위해 국내에 상장된 8개 회사 랩지노믹스, 바디텍메드, 바이오노트, 수전텍, 시젠, 아이센스,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를 비교 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치 산정 기준으로 은행이나 대형 장치 산업이 아님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증한 순이익을 이유로 자산가치 방법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비교 회사들의 평균 PBR은 1.29, 상장 이후 오상헬스케어의 자기자본 3,120억 원을 곱해 회사의 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주식수로 나눠 주당 24,954원의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38.89% 할인율을 적용한 15,0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습니다. 오상헬스케어의 가치 산정 방법도 문제이지만 오상헬스케어의 비교 회사들은 아이센스를 제외하면 모두 큰 폭의 하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 상장한 SD바이오센서, 바이오노트 등은 70% 이상 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체외진단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인포피아로 상장하였으나 경영진의 횡령, 배임,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가 진행되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위해 상장 폐지 직전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을 취득했던 오상그룹은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대량 매입하며 지분을 늘렸습니다. 이후 회사명을 오상 헬스케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매출이 급증하며 회사의 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었지만 2022년 말 수주한 신속 진단키트 납품이 마무리되며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수익성도 대폭 줄어들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헬스케어의 청약은 3월 4일 월요일 시작하여 3월 5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단독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3월 14일 목요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지도 않기에 앞뒤로 상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환불과 상장 일정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통해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15,000원보다 33.33% 높은 20,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2,007개의 기관이 참여하였고 단순 종합 경쟁률은 993.21대1입니다. 청약기간의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부터 비교하면 오상 헬스케어의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는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 분포는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6%, 상단은 0.4%, 중간, 하단 미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2만원으로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가 82%로 대다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만원 넘게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수는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2.74%, 수량 기준 2.85%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높은 기관수와 경쟁률에 비하면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매우 적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0.34%, 3개월이 1.38%, 1개월이 0.75%, 15일이 0.38%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단기인 1개월 15일보다 많기는 하지만 워낙 비율이 적기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 헬스케어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9.61%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8, LB 인베스트먼트보다는 조금 더 높고 시큐레터, 스톰테크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오상 헬스케어는 경쟁률은 매우 높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낮습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수혜측 중 비슷한 규모인 한싹, 유진테크놀로지, 스튜디오 3익, E8의 수혜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한싹, 유진테크놀로지, 스튜디오 3익보다는 수혜측 결과가 좋지 않고 E8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상 헬스케어의 수혜측 결과는 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오상 헬스케어의 총 직원수는 323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6년 6개월로 조금 긴 편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금액으로는 약 50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오상 헬스케어에 배정된 균등배정 주식수는 전체 배정 주식수의 절반인 12만 3,750주입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 중 가장 청약자 수가 작았던 청약은 E8의 15만 4,233명입니다.
계좌 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하나투자증권도 15만 계좌가 넘었기에 이번 오상헬스케어의 균등 배정 주식수도 추첨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오상헬스케어는 NH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은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8,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8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물량 추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7,2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이 40만 5천 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직원에게 부여된 31만 5천 주는 의무 보유 기간이 없습니다. 상장일부터 바로 행사가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오상헬스케어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2023년, 2024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에코아이, 썬바이오, 컨택보다도 많고 LS 머트리얼즈, DS 단석보다는 조금 작은 유통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컨택과 LS 머트리얼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헬스케어의 상장일 유통물량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매각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체외진단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장단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일이 2일이고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아직까지는 상장에 높은 청약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점, 기존 주주들이 많기는 하지만 취득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주주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공모가 산정 방식이 코로나 진단키트 수익으로 발생한 자본을 바탕으로 PBR 방식으로 산정을 한 점, 코로나 직전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이기에 앞으로는 수익성이 좋기 어려운 점, 공모가 기준 상장일 유통금액이 1,056억 원으로 매우 큰 점, 상장에 매각 가능한 지분 중 기존 주주 비율이 81.26%로 매우 높은 점이 단점입니다. 앞에서 KOTC 거래 내역을 분석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금액별 매물대를 분석해보면 3만원 이하가 약 52.03%, 4만원 이하가 68.78%입니다. 오상헬스케어가 11만원 넘게 거래된 적도 있지만 대부분 거래는 4만원 이하로 집중되어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주 상장에 300% 상한가를 연이어 기록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APR은 기존 주주가 매우 많은 편이기도 했지만 상장의 고점은 8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청약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장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청약자분들도 수혜 측에는 많이 참여했지만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거의 없었던 수혜 측 결과와 비슷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절대 장투할 생각 없이 상장일 매도만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 매물이 많고 상장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KOTC의 주가는 36,100원이고 기존 주주 4만원 이하 매물이 약 3분의 2인 68.78% 정도이기에 큰 상승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상장일 수급이 몰리면 어떤 주가도 가능하지만 수급이 몰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은 균등은 고민하실 필요 없고 비례는 자기 자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A 3.5% 기준 5,500대 1의 경쟁률이 된다면 상장에 45.02%는 올라야 수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 자체가 청약 한도가 그리 높지 않고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상장에 공모가 2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8만원,
하한가 60%는 12,0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